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 타임입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몇 번이냐면 8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 자료에 의하는 경우에 양도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도시개발법에 따라 보류주로 충당되는 토지 경우요. 양도에 해당하는 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도시개발법에 따라 보류주로 충당되는 토지, 양도에 해당하면 O 아니면 X요. X. 자, X입니다. 환지 처분으로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신탁, 그 다음에 또 소유권 환원 이런 거 나왔을 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그냥 믿고 맡았다가 돌려주는 거잖아요. 직접적인 이전이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적 및 관련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른 이축할 수 있는 권리,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신고하는 경우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축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이 대상이지 이축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하면 이거보다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물을 분할에 있어서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대가 있는 경우요. 지분의 변경 없는 공유물의 단순물화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공유지분권 대가를 받고 그 공유지분권을 넘기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대가 있는 경우,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로서 대가 있으면 양도에 해당하고,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보 증여로서 증여재산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상당액, 채무인수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요. 예? 원래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서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양도에 해당하잖아요.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근데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보 증여니까 직계존비속 간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보 증여는 자, 채무인수액 상당액. 자, 채무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로 보여주지만 채무인수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채무액 상당액도. 그래서 여러분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그러니까 원래 부담보 증여에서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양도에 해당하는데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보 증여에서 채무인수액 상당액이요, 채무인수 사실이 입증이 되지 않으면 자, 양도가 아니라 뭐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그랬는데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공유물 분할에 대한 거 요거 하나네요. 네. 자, 그래서 자, 정답은 보니까 한 개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요거 하나만, 공유물 분할에 대한 것만 양도에 해당합니다. 한 개가 정답이고요. 네, 좋습니다. 81번 문제 보니까요. 81번 문제 봅니다. 자, 81번 문제는 소득세법상 고주자 갑이 특수관계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아닙니다. 특수관계인인 거주자 을에게 국내 소지하는 등기된 비삼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비삼용 토지에 관련한 종합 문제네요. 1번에 양도소 기본공제를 증받을 수 있다. 여러분, 기본공제는 하여튼 좌우지간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주니까, 원래 비삼용 토지는 장특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당연히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2번 시가가 10억 원인 경우에 9억 6천만 원 양도했다면 양도가액은 9억 6천만 원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에서 두 가지 유형을 전반부에 소개해 드렸었어요. 부당행위 특수관계자 간의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특례요. 요거 두 가지 유형인데 아까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 후 우회 양도는 소개해 드렸습니다. 증여 후 우회 양도. 증여 후 우회 양도는 꺾어지는 그림. 자, 이거 갑을 병 이렇게 꺾어지는 그림, 요거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수증자보다 많은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한 양도세보다 더 적으면 얘들 계산을 싹 부인하고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을 본다, 이거였고, 그 다음에 이건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수 취득했을 때, 남남 사이 같으면 뭐 싸게 팔든 비싸게 사든 뭔 관계가 있어요. 사기 강박 궁박만 아니면, 그죠? 그래서 특수관계자 간인지 확인하고,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취득을 해야지,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거나 낮게 취득하면 특례 적용 안 되죠? 헷갈리니까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무조건 특례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 부당해인 계산 부인 특례는 반드시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돼요. 그 조세의 부당한 감소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저가양도 고가양수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거래가액의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시가의 몇 프로요? 5%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작년에도 요거 우리 이제 이게 정답 결론이었었는데 이럴 때는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뭐로 계산한다? 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면요. 그래서 저가양도 고가양수가 나오면 얘네들 특수관계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저도세법 고수, 자 저가양도 고가양수인지 확인하고 시가 거래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차이 나는지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는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뭐로 계산한다? 시가로 계산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사례를 보니까 시가가 10억인데 9억 6천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그럼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요? 3억 차이가 안 나죠? 4천밖에 차이 안 나. 그러면 또 시가의 몇 프로요? 5% 이상 차이 나는 따져봐요. 시가 10억에 5%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요. 시가의 5%면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안 나잖아요. 4천만 원이니까. 시가의 5%,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러면 특례 적용이 안 되는 거네요? 특례 적용이 안 되니까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인 얼마? 9억 6천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만약에 차이가 났다 그러면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 10억을 양도가액으로 했겠지만 차이가 안 나니까 부당해인 계산 부인 특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인 얼마? 9억 6천으로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요거.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장특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 아까 그랬죠? 네. 비사업 토지도 장특공제 받을 수 있고 4번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는 6에서 45% 기본세율의 10%를 할증하죠. 그래서 16%부터 55%까지 8단계 초과는 세율이 적용돼요. 비사업 토지는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그 다음에 4번이요. 만일 갑이 을에게 증여하고 을은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을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액이 갑이 직접 양도한 경우 양도세보다 큰 경우에 갑이 타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래요? 아닙니다. 지금 부당해 성부인 특례 증여 후 양도인데 보세요. 증여자 그 다음에 수증자 제3자인데 여기 보세요. 특수관계자에게 지금 증여를 했는데 증여받아서 양도하기까지 기간이 몇 년이요? 5년 내 양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수증자가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요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해서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보다 더 어떻게 돼요? 이 두 개 합친 게 크대요. 그럴 때 갑이 직접 병액 양도한 것을 본다? 아니에요. 이때는 특례, 이게 두 개 합친 게 이거보다 더 크니까 특례 적용하지 않으니까 수증자 을이 제3자 병액 양도한 거죠.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더 두 개 합친 게 적을 때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것 같으면 우주로 돌렸다고 얘 계산을 싹 부인해가지고 수증자한테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양도세 부과하지 않고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두 개 합친 게 더 크니까 특례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얘 갑이 직접 병액 양도한 게 아니라 수증자 을이 병액 양도한 겁니다. 자,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적어야 돼요. 적을 때 갑이 타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을 봅니다. 82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취득 및 양도 시기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또 나왔네.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명의예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2번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되는 경우 대금 청산한 날,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수용은 장기할부 조건 매매도 중 빠른 날, 수용도 3개 나란히 나와야 돼요. 중 빠른 날. 다만 수용의 경우에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한 날입니까? 아닙니다. 공탁한 날이 아니라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입니다.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이에요. 소유권 관련
요 공탁한 날이 틀렸어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입니다. 판결 확정일이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이지. 확정일. 그런 거지. 그러면 이제 결판 났잖아요. 그래서 수용권자가 토지 수용 보상금 주려고 했는데 서로 지금 공부상 소유자가 어떤 사람하고 소송 중이에요. 그럼 보상금을 누구한테 줘요? 그냥 공탁합니다. 그랬을 때는 공탁한 날이 아니라 소송 판결 확정일입니다. 자, 그래서 단서가 틀렸습니다. 2번 정답이고요. 3번 상속 증여로 취득한 자산. 상속은 상속 개시일, 증여는 증여 받은 날.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이것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나무꾼과 산실용님 얘기해서 쇠도끼예요. 그러니까 환지 전 토지 취득이고, 환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었을 때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고요.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 맞습니다. 토지 취득일. 5번 민법 규정에 따라서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시는 언제다? 점유 개시하는 날. 시효 만료일도 아니고 등기 접수일도 아니에요. 민법에서나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고 돼 있지. 우리는 점유 개시일입니다. 점유 개시일. 시효 만료일도 아니고 등기 접수일도 아니고. 등기 접수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점유 개시일. 83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장기 포유통제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주어진 조건으로만 판단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이거요. 자, 대상이 되면 O 아니면 X 치면서 또 한번 체크해 봅니다. 국외 소지하는 토지, 장토공제 대상이면 O 아니면 X예요. X입니다. 국외 자산 안 해줘요. 우리나라 다른 나라 국가경제까지 신경 안 써요. 미등기 한다는 건물, 미등기 한다면 장특공제, 기봉제 다 배제입니다. X. 실거래가액이 10억 원인 고가주택, 1세대 1택이며 2년 6개월 보유. 원래 고가주택,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1택인 고가주택은 장특공제 왕창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왜 안 돼요? 2년 6개월 보유. 장특공제는 무조건 몇 년 보유해야 돼? 3년을 보유해야지. 3년은 최소한 보유해야지. 3년 보유를 못했기 때문에 못 받아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양도되는 1세대 2주택, 등기되고 5년 보유.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은 장특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괜찮은데 정확히 얘기하면 조정상 지역 내에서 양도세 중과세율이 정되는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다주택은 장특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대상 아니에요. 조정대상 지역 외에서 양도하는 1세대 3주택,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은 다주택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하고 구별해요, 여러분들. 비사업용 토지 아까도 나오는데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 비사업용 토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장특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이거 어디 있어요? 여기 두 개네, 두 개. 끝에 있는 두 개만 됩니다. 끝에 있는 두 개만. 자, 이렇게 해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84번 문제 봅니다. 84번 문제. 이런 거를 풀어낼 수 있다 그러면 뭐 굉장한 실력자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는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조정상 지역 외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이다. 양도일 현재 국내 소지에 등기된 1세대 주택으로 5년 보유, 5년 거주한 주택이고, 그 다음에 또 양도가액은 실거래가로 10억이고 기준시가 8억이고 필요경비 6억이고 해당 과세기간 중엔 다른 양도사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거요. 1번 비과세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아니에요. 비과세 못 받아요, 여러분들. 요거 왜 못 받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른 고가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과세 배제되고 과세예요, 고가주택은. 다만 양도책 계산할 때 실거래가액 9억 원까지를 비과세금 갖췄을 때 안 분해가지고 과세긴 과세인데 안 분해서 9억까지를 비과세해서 계산한다는 것 뿐이지 고가주택은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양도책 4억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 답 몇 번입니까, 여러분? 미리 풀어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답 몇 번이에요? 안 풀었어요? 아니, 그 본인이 풀었을 때 답이 몇 번이냐니까. 무슨 답 정답을 안 줘가지고.
정답 주기 전에 답이 몇 번이냐고, 여러분들. 풀어보신 분들 답 몇 번입니까? 예? 답 몇 번이에요? 아유, 뭘 괜찮아요. 얘기해봐. 자, 진짜. 하여튼. 자, 그러면 양도책은 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잖아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과유책이란 말이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과유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양도책 계산할 때 9억까지 비과세한 걸 빼야죠. 안 보내야죠. 그래서 일반적인 양도차익이요. 일반적인 양도차익이니까, 자, 양도가에서 필요경비를 빼니까 얼마입니까? 10억에서 6억 빼니까 얼마냐고요? 4억입니다. 다른 조건 고려하지 않고. 여기다가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얼마입니까? 10억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안분계산한 양도차익, 고가유택 양도차익은 얼마예요?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4억 틀렸어요. 4천만 원이 되고요. 그러면 양도소득금액은 2,400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가필차 나왔어요.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또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 보유등재 계산은 안분계산해요. 안분계산했는데 일반적인 장기 보유등재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금액에서 9억 원 이렇게 안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안분해서 구한 양도차익에다가 또 이렇게 해도 이렇게 똑같아요. 안분해서 구한 양도차익에다가 바로 장특공제 공제를 정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장특공제 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로 각각 공제를 정하죠.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4%씩. 4, 5, 20. 거주기간별로 거주연수에다가 몇 프로씩? 4%씩. 거주연수에다가 4, 5, 20. 자, 보유기간별과 거주기간별 공제를 합한 공제를 정하잖아요. 몇 프로예요? 그러니까 40%예요. 그러면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장특공제율은 확대 적용해서 지금 40%입니다. 그러면 4천만 원에 40%니까 4사 16이요. 1,600만 원이 장기 보유등재액이에요. 그럼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가필, 차, 장, 소잖아요.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책 4천에서 1,600만 원 뺀 얼마? 2,400만 원이 양도소득금액이에요. 그죠? 양도소득금액은 2,400만 원이고 가필, 차장, 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기본공제 얼마예요? 기본공제는 그냥 좌우지간 깔아주잖아요. 미등기양도만 아니면 250회예요. 그럼 과세 표준금액은 얼마가 돼요? 2,150만 원. 자, 세율은요. 세율은 똑같아요. 세율이나 기본공제는 고가주택이든 아니든 똑같아요. 계산이. 그러니까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뭐예요? 6에서 45% 초과 누진세를 정합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3번이 정답이고 4번 과세 표준은 2,150만 원 이하 되고 세율은 6에서 45%를 적용합니다. 세율은 똑같아요. 고가주택도 지금 몇 년 부였어요? 5년. 2년 이상 부였으니까 6에서 45%입니다. 초과 누진세율이요. 자, 그래서 3번 여러분 정답입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85번 문제 봅니다. 85번 문제 보니까 85번 봅니다. 자, 보면 3번 정답이고 85번.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산정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기 한번 드시고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지. 잠깐 쉬면서 가야지. 자, 돌립니다. 어떤 수강생분은 제가 이렇게 체조하고 이렇게 중간에 하면은 인강수강생분은 공부 시간 쪼개서 공부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체조까지 하냐고 빨리 진도 나가라 그러는데 빨리 돌리면 되지 뭘 그냥 빨리 점프하면 되지. 그래서 그냥 본인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인강수강생 여러분들 본인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생각해야지. 나도 생각하고 여기 다 생각해야지. 또 인강수강생 중에 멍하니 보고 있다가 갑자기 체조를 하니까 아이고 같이 체조하면서 정신 차려서 공부한다고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강 보다 보면 이렇게 사람이 그래요. 현장하고 또 틀려요. 현장에서도 갑자기 수업 듣다가 멍하게 수업을 듣는데 인강은 더해요. 인강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가 들어봐서 인강 봐서 봤는데 진짜 듣다 보면 한 15분, 20분 지나면 멍하게 보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듣고만 있어요. 그냥. 그런데 그럴 때 잠깐씩 쉬어가고 그런 게 좋습니다. 자, 85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 산정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이 정도 틀린 거였습니다. 지문이 길어도 기죽을 거 없어요. 이 정도 사이즈는 실전에서 계속 많이 나옵니다.
1번 양도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양도자 용세관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그렇죠?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2번 28회 때 나왔던 건데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 원,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 3억 원의 토지를 A법인의 특수관계 법인에게 5억 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3억 원으로 본다. 단 A법인은 이 거래에 대해서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하게 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양도가액은 원래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하는데 다만 예외가 있어요.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이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라는 것을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봐요. 그래서 얘네들끼리는 짜고 칠 수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주주가요. 그럴 때는 이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 3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얘네들 사이에서 5억 원에 양도했다고 해도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3억 원 이 시가를 양도하려 봐요. 2번 맞습니다. 이건 저가양도 고가양수하고 다른 거예요. 3번이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실지 거래가에 의해서 확정 신고할 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장은요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할 세무장이 결정 경정할 때도 실거래가로 합니다. 기준시가가 아니라 그때 실지 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납세문자가 신고 안 했으니까 과세권자가 실거래가로 계산할 때 어떻게 실거래가로 계산하냐?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 증거가 있으면 추정 깨질 수 있지만요. 4번입니다. 지적재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취득가액에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실제 토지는 현상은 변동이 없는데 다시 측량해서 면적 공부상 면적이 늘어나서 조정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이 실제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아니에요. 이 토지 갖고 있다 팔 때 취득가액에는 실제 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들어갔던 게 아니에요. 그냥 공부상 면적에 대한 건 부담한 거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이거 포함한다 틀려요.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여기 포함한다 틀렸습니다. 이거 제외하고요. 4번 정답이죠? 네. 그 다음에 5번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매, 감, 기를 순차로 정합니다. 취득가액이 불명하면 매감함기. 뭐가 불명한지 잘 보세요. 양도가액 불명할 때는 매감기입니다. 순서 꼭 확인하시고요. 환산취득가액 들어가 있으면 틀려요. 매감기입니다. 86번 문제 봅니다. 1세주택자의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 주택 완공 후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이거는 지금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1세대가 1주택과 조합 입주권에 있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하고 섞어져 있는 거예요. 한번 봅니다. 1번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2년 이상 거주. 요거는 제가 무조건 답을 알려드리면 여러분 보세요.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해서요.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해서 거주 나왔다? 그럼 무조건 몇 년 거주냐? 1년 거주예요. 거주는 무조건 입주권과 관련한 문제에서 거주 나왔다. 무조건 거주는 몇 년 거주? 1년 거주입니다. 거주는 무조건 1년 거주예요. 거주는 무조건 1년 거주. 자, 그래서 재개발 사업 시행 기간 동안에 임시로 살지 필요해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재개발 사업 진행되면 임시로 살지 필요해서 대체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사업 완공되면 이 신주택으로 이사하잖아요. 이랬을 때 이 대체주택이요. 요거 그 얘기를 말합니다. 다른 주택 취득해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때 1세대로가 비과세 적용합니다. 2년 보유를 못했어도 이건 이제 비과세 대체주택.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여러분 읽어는 그냥 쭉 읽어보세요. 4번이요. 그러니까 1식 2주택하고 비슷해요. 한번 읽어보고. 관리처분기 인가연재 1세주택 비과세권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뭐 이런 것들. 자, 요거 4번은 어떤 거냐면 4번, 5번은 입주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주택을 양도하는 거고요. 입주권을 양도하는 거. 자, 요거는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재개발되는 지역에 원래 관리처분계획 인가연재 1세대 1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원래
관리처분 긴가련제 비과세권 갖추고 있었는데 사업 시작되면 다 때려부시고 조합원 입주권을 받았습니다. 출제 가능성은 높진 않으니까 편하게 보세요. 혹시나 해서 조합원 입주권을 받았어요. 입주권은 주택이 아닌데도 이 주택을 양도했을 때 이 사람이 다른 주택은 없어요. 이 사람이 다른 주택은 없고 다시 재개발 지역에 들어갈 형편은 못 되고 그래서 입주권을 양도합니다. 그럴 때 입주권은 주택이 아닌데도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는 거예요. 입주권을 양도했는데도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재개발 아니었으면 원래 비과세예요. 원래 비과세권 유권을 갖춘 때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조합원 이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로 봐서 비과세. 그리고 5번 지문은 다른 주택이 만약에 있는 경우에는 입주권에 다른 주택이 있을 때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입주권을 몇 년 내? 3년 내 양도를 하면 일식인 것으로 봐가지고 요거 891로 이사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입주권 양도되는데도 1세대 1주택 양도를 봐서 비과세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에 됐습니다. 어디를 구하시냐면 87번 문제를 봅니다. 고자 갑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후 주 A에 양도한 국내 소재 건축물 주택 아니고요.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갑의 2021년 과세기간의 양도채 계산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문제 한번, 요게 이제 또 조금 많고 쓴데 한번 봅니다. 먼저 갑은 2016년 7월 9일에 2016년 7월 9일에 해당 건물을 시가인 10억 원에 취득하면서 현재가 차린 자금 1억 원을 제외한 9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현재가 차린 자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해요, 제외해요? 포함합니다. 근데 이걸 빼고 계산해서 9억으로 계산했으니까 취득가격은 얼마가 돼야 돼요? 10억을 취득가격으로 해야 됩니다. 원래는 포함되는 건데 빼고 계산해서 9억이라고 그랬으니까. 갑은 해당 건물의 보유한 중에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시 6천만 원의 현저가 차린 자금 상가액과 9천만 원의 건물 감가상각비를 보유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금에 산입했어요. 그러면 얘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 팔면서 양도세 계산할 때는 취득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제 빼야지. 이미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금에 산입했는데 또 공제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단서가 이제 물론 요게 이제 양도세 계산 시에 이제 더 요게 포함되어 있다고 해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요거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빼요. 1억 6천이죠, 요거. 6천하고 9천하고 요걸 빼요. 6억 참 죄송합니다. 6억 아니구나. 1억 5천이구나. 1억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구나. 1억 5천만 원을 자 뺍니다. 10억에서.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취득가액에서 그 다음에 해당 건물은 2021년 9월 20일에 양도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취득가액은 얼마가 됩니까? 8억 5천만 원이 되네. 8억 5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인데 이 문제 포인트는 현재가 차린 자금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는 거하고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금비에 산입한 항목은 이번에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이번에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 뺀다는 거.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요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88번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고자가 국내 소재 상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단 지출액은 양도주택과 관련한 것으로 전액 양도자가 부담하며 증빙서류에 있어 입증이 됩니다. 1번 현재가 차린 자금 및 사업자가 공제받은 후 폐업으로 인해 다시 납부한 잔존 재화에 대해 부과된 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납부한 부가치세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포함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1번 맞죠? 금방도 현저가 차린 자금제가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이자액 상당액과 관련한 비용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전반부에. 그래서 포함하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취득 관련한 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건 포함하는데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이거. 상속받은 경우에 납부한 기납부한 상속세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증여세는 배우자 직계전비속간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는 포함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닐 때는 기납부한 증여세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매입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발생한 현재가 차린 차금 중 보유기간 동안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이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액이라는 것은 명목이자와 실질이자 사이에 발생하는 것을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를 받았어요. 이번에 또 포함시키면 되는데 안 됩니다. 이중공제 방지원 직사.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갑니다. 89번 문제 봅니다. 89번 문제는 산수 문제입니다.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하냐만 잘 아시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자갑이 2021년 9월 1일에 상가 건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계산상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단 증빙서류는 수치 보관하거나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자료에 의해서 입증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그랬습니다. 실제 양도한 가액이 10억이고 기준시가 있는데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기준시가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10억을 양도하기로 하고 취득가액 5억, 기준시가 3억. 자,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실거래가를 이용합니다. 취득가액은 얼마가 되고 5억이 되고요. 그래서 양도가격은 10억. 자, 그 다음에 취득가액 필요경비에서 취득가액은 얼마고 5억이고. 자,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인데 재산세, 종부세, 중개수수료 먼저 나오네요. 자, 취득세, 납부용수이 없는데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하네요. 납부용수이 없어도 취득세나 등록매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중개수수료 포함합니까? 네, 그래서 5천만 원 포함합니다.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도장비용 등 수익적출액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도장비용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5천만 원 취득가액에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필요경비에. 다음 걸 보니까 양도시 신고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포함합니까? 네, 포함합니다. 양도 직접 비용으로서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에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요. 자,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포함해요? 이중공제 방지원 측상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요거 5억하고 5천하고 1천하고. 근데 아까 애초에 있죠? 요 문제는 여기 보세요. 애초에 아까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자 보세요. 보유기간에 취득가액에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계산이 돼 있었어요. 감가상각비가. 그러면 이미 취득가액이 아까 얼마였어요? 5천만 원, 5억 여기에 이미 계산이 돼 있었어요. 1천만 원이. 그러면 이중공제 방지원 측상 또 공제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미 근데 여기에 계산이 돼 있대요.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 산입한 게. 그러면 요거 5억에서 얼마를 빼야 돼? 1천만 원을 빼야 돼요. 1천만 원을 빼야지. 자, 그러니까 4억 얼마가 된다? 9천만 원이 돼요. 취득가액이 4억 9천이 돼요. 4억 9천. 이거예요. 4억 9천이 되고 여기다가 6천 요거 4억 9천에다가 6천만 원. 이걸 필요경비래요. 그럼 결국은 여기 얼마가 돼요? 5억 얼마입니까? 5억 얼마에 5천만 원이 되지. 그러니까 필요경비가 5억 5천입니다. 10억에서 5억 5천만 원 빼니까 양도차익은 얼마가 됩니까? 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4억 5천 3번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 문제에서 포인트는 여기였어요.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금액이 1천만 원인데 얘를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계상을 했어요. 취득가액에. 그러니까 여기에 1천만 원이 이게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억이래요. 그러니까 요 1천만 원을 빼야지. 이중공제 방지원 측상. 그래서 취득가액을 얼마로 하고 4억 9천으로 하고 그리고 필요경비, 기타 필요경비 6천 포함해서 5억 5천만 원이 필요경비가 돼요. 그래서 10억에서 5억 5천 빼니까 양도차익은 얼마가 된다? 4억 5천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포인트였어요. 마지막 게. 자, 그 다음에 90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고자갑이 2016년 4월 20일에 취득한 건물 3억 원을 갑의 배우자 을에게 2019년 10월 5일자로 증여했습니다. 증여 당시 해당 건물 가액은 시가 8억 원이었고요. 그 후 을이 2021년 8월 20일에 해당 건물 갑을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병에게 10억 원에 매도했다. 해당 건물의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이거 딱 보니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양도하고 있어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양도하고 있어요? 지금 5년 양도를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월과세 특례죠?
이월과세 특례가 나오면 여러분이 문제에다가 어떻게 해놓냐면 이월과세 특례가 나오면 문제 옆에다가 갑, 을, 병 이렇게 해놓고 문제 푸시면 돼요. 증여자, 수증자, 제3자 이렇게 딱 해놓고요. 배우자 직계정비소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를 하면 이월과세 특례는요. 누가 납세무자가 돼요? 수증자가 납세무자예요. 근데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는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요?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셨죠? 네, 이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세 납세무자는 갑이다 그랬는데 그래요? 아닙니다. 누가 납세무자예요? 수증자, 을이 납세무자예요. 수증자, 을이 납세무자고 양도소 금액 계산 시 3년 미만 보유이므로 장특공제 받을 수 없다는데 보유기간이 언제부터 시작해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 계산해요. 예? 그러니까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유기간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몇 년 보유했어요 지금? 2016년 4월 20일부터 2021년 8월 20일까지 보유한 거예요. 3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틀렸고 양도책 계산 시 양도액 공제할 취득가격은 8억 원이다 그랬는데 증여받은 당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지 않고 누가 취득한 가격으로 양도세 계산해?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 3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네, 3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그렇잖아요. 다 증여자 기준으로 판단해요. 납세무자는 수증자지만 배우자 직계존비속관 2월과세 특례는 배우자 직계존비속관 2월과세 특례는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수증자인데 증여받아서 5년 양도할 때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는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기납부한 증여세 같은 거. 네. 4번 질문 봅니다, 여러분들. 만약 건물이 1세대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은 8억 원으로 계산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하잖아요. 특례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이월과세 특례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절 보세요. 우리 요약집이나 기본소문 쫙 나오는데 배우자가 사망해서 양도한 경우는 특례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근데 일반적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양도당 시 혼인관계 소멸된 경우는 특례 적용해야 하네요. 해요. 혼인관계 이혼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그냥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꺼이 그냥 법원 가가지고 그냥 판사 앞에서 이혼시켜달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밤마다 합친다고. 근데 다만 혼인관계가 양도당 시 소멸된 경우 특례 적용하는데 근데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된 경우는 특례 적용 안 해요. 악용의 소지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용당해서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안 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안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비과세니까. 근데 특이하게도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도 특례 적용 안 해요. 자, 2월과세 특례를 적용해서 계산한 결정세액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더 적어요. 그러면 뭐하러 특례를 적용해?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례를 적용 안 해. 특례를 적용 안 하니까 이때는 증여자는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해서 계산하고 증여받은 날부터 부연에 계산합니다. 특례 적용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니까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당시 가격 얼마? 8억 원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맞고요. 4번이 정답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운 난이도 높은 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각과 다른 연대산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데 2월과세 특례는 증여 후 우회양도와 달리 부당해상부인 특례와 달리 얘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이거예요. 아까 나왔던 거. 원래 기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 안 해요. 상속세 증여세. 그랬죠, 아까? 근데 예외적으로 2월과세 특례 적용될 때만 기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으로 세액공제 아니라 필요경비로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 이 얘기예요. 하나만 더 추가하면 앞에서 지문에서 나왔던 건데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90번 4번 정답이고요. 91번 문제 봅니다. 자, 91번 문제는 조용해지셨는데 자, 봅니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이요. 증축의 경우 바닥면 작계가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한정해서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부터 몇 년 내 양도할 때? 몇 년 내 양도할 때? 5년 내.
5년 내 양도할 때, 5년 내 양도할 때요.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양도를 하는데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면 페널티 준다고 그랬죠? 해당 건물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에, 이거 가로 안에 환산 취득가액입니다. 환산 취득가액에 자, 몇 프로요?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이 규정은 양도세 산출세액이 없을 때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건물 신축 또는 증축하고 나서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인데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면 페널티를 줍니다. 해당 건물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 산출세액으로 바꿔서 시험에 나왔었는데 산출세액이 아니라 해당 건물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에 감정가액으로 했으면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을 정했으면 환산 취득가액의 몇 프로? 5%에 해당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이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산출세액이 없을 때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 5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5번 정답. 92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고저가 국내 소지의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가? 또 나왔네, 이거.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대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이거 뭐라고요? 기타 소득입니다. 아까도 나왔다시피 이거는 기타 소득입니다.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이 사업소득이지 공익사업과 관련하는 것은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보다 이거 기타 소득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답은 쉬웠고요. 2번 다가구 주택은 주택수 계산할 때 한 개의 주택을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 1개의 주택을 계산합니다. 국세는 다가구 주택 전체를 어떻게 한다? 한 개의 주택을 봅니다. 종부세나 양도세나 똑같아요.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3번 과세기한 종료일 또는 주택 양도 현재 기준시가 얼마?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 임대소득은 주택수 관계없이 1주택이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4번 고가주택이 아닌 기준시가 8억 원이며 연간 임대소득이 600만 원 미만인 공동소유주택은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경우에 갑외주택으로 계산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자, 이거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를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외주택 맞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게 고가주택이거나 고가주택이면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면 지금은 갑외주택으로만 계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고가주택이었으면 지분율이 30%를 초과해. 그러면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만약에 이게 연간 임대수익이 600만 원 미만이었지, 그렇지 600만 원 이상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해서 의뢰주택으로도 계산합니다. 각과 의뢰주택으로 각각 주택수 계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다시요. 공동소유주택은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를 계산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가주택일 때는 지분율이 30% 초과하거나 또 연간 임대소득이 얼마? 600만 원 이상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를 계산하는데 여기서는 지금은 고가주택도 아니고 연간 임대소득 600만 원 넘지 않았으니까 원칙으로 돌아가서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갑외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는 사업 개시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주택임대소득금액의 1,000분의 2.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외워둡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이거 알아둡니다. 0.2%, 즉 1,000분의 2입니다. 넘어갑니다. 93번 문제입니다. 93번 문제 힘내시고.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장기 불등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렇습니다. 단 조동상 지역 내 양도의 경우에 조동상 지역 공굴 이후에 취득하여 2020년 6월 1일 이후 양도한 경우이다. 1번 국외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할 때는 배제된다. 장특공제 국외산에서 경우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등기되지 않은 자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장특공제, 기명제 다 배제예요. 3번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의 주권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죠? 원조본 주권만 대상이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되고.
4번 1세대 3주택자가 조정상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을 먼저 한다는 경우 장특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실정 같으면 양도세 세율이 중과세되는 몇 조에 따른 뭐 어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 받을 수 없다. 5번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고가주택의 장기 보유등재액은 10년을 보유한 경우에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까도 계속 나왔는데요. 비슷하게 나왔는데 요거 거주기간 관계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 확대 적용 받으려면 최소한 몇 년 거주? 2년 거주는 해야 돼요. 최소한 2년 거주는 해야 돼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여기가 틀렸습니다. 최소한 거주는 2년 해야지 확대 적용 받지 2년 거주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공제만 받아요. 보유연수 2%씩 해가지고 6에서 30%까지 일반적인 공제만 받지 20에서 80%까지 확대 적용은 못 받아요. 그래서 최소한 몇 년은 거주해야 돼? 2년은 거주해야 돼요. 최소한 2년 거주를 해야지만 확대 적용을 받아요. 최소한 2년 거주, 3년 보유 당연히 해야 되면서 2년 거주 최소한 해야 돼요. 그래서 틀렸다는 거.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94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기간 계산에 관한 이거 뭐가 기간 계산에 관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원칙적으로 보기에는 당일에산 취득일부터 언제까지? 양도일까지랍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세율 적용 시 답이 2번인데요. 아까도 우리 사례 문제 했어요. 상속받은 자산 갖고 있다 팔 때 피상속인이 2년 6개월 보유, 뭐 상속인이 8개월인가 보유 이거 했었죠? 아까 그 문제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상속받은 자산은 역사가 다 상속개시로부터예요. 근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로부터가 아니라 어느 때부터?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기산해요. 그래서 이거 알고 있는지를 아까 묻는 사례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보기관의 기산점 중요한 거 상속개시로부터가 아니라 세율 적용 시에만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합니다. 상속받은 자산은 세율 적용 시만 달라요. 나머지는 다 상속개시로부터고. 자,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나머지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면 돼요. 2월과세 4번 지문 보세요. 2월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그 2월과세 특례 적용될 때하고 장기 보유 통제와 세율에 대한 보유기한 기산일은 동일하다 그랬는데 2월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자 언제부터 보유한이 기산합니까? 증여받은 자산? 예?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한이 기산하고 세율에 대한 보유기간이 동일하다는데, 자, 배우자 쉽게 좀 있었간 2월과세 당하는 경우 장기 보유통제와, 장기 보유통제와 세율에 대한 보유기간은 동일하다는데, 2월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장특공제 적용시든 세율 적용시든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로, 이거 증여받은 날부터. 그러니까 뭐냐면, 당초 증여자가, 이게 어떤 얘기냐면, 2월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한다고요?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장특공제 적용시든 세율 적용시든 다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한다. 이 얘기예요. 네? 왜 대답이 없어요?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한다고요. 네, 그래서 동일합니다. 맞습니다. 됐습니다. 나머지 보시고 95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특수관계 법인 외의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아까는 양도가격 특수관계 법인에게 주주가 양도했을 때는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라는 것을 양도가격으로 했잖아요. 이거는 또 그 중에 하나인 건데 특수관계법인 외의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할 경우에도서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해당 고자의 증여대상 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을 때는 그 양도가액에서 여기요 증여대상 가액을 뺀 금액을 실제 양도 당시 실거래가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한번 눈여겨보고 그냥 갑니다. 혹시 몰라서 보는 거고.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를 양도가격으로 보고 특수관계 법인 외의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요거로 한다는 거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2번 양도채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르고? 기준시가요. 자, 3번 질문 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 등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등기 의지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는 양도차익이고 과세 표준이 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잖아요. 우리 가필자산 소기과 보세요.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우리 양도세 계산 읊어보세요. 가필, 차, 장, 소, 기, 과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되니까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이 일치하고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금액이 일치하죠.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과 과세표준금액이 일치합니다.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차익 1억이면 과세표준금액 얼마? 1억입니다, 여러분. 요거. 자,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예. 계속해서 봅니다. 4번 지문. 거주자가 양도세 대상인 토지와 주택 분양권을 해당 과세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양도 기본공제액은 최대 500만 원이다 그랬는데 그래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 전부 합쳐서 얼마예요? 250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와 주택 분양권은 전부 합쳐서 얼마? 250입니다. 500 틀렸어요. 부동산 애들하고 주식, 파생상품, 신탁수익권을 구별해서 각각 250만 원. 아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 거지. 토지하고 분양권은 합쳐서 250이에요.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니까. 4번 틀렸습니다. 250만 원이고. 5번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양도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매감기, 양도가액 불명할 때는 매감기, 취득가액 불명할 때는 매감한기. 자, 그래서 맞습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합니다. 96번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법원의 결정,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양도 당시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허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러분 미등기 양도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근데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는 등기 의제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내가 미등기 양도했어요. 그럼 불이익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비과세, 감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이런 거 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번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 감면 다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적용받을 수 없고 3번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계산공제와 기본공제 배제된다. 자, 기본공제는 배제되는데 필요경비계산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된 것은 필요경비계산공제 토지 건물의 경우에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 필요경비계산공제율이 등기된 것은 몇 프로요? 3% 적용하는데 취득 당시 유가에. 근데 토지 건물 미등기 양도할 때는 미등기 양도하면 토지 건물의 경우 몇 프로요? 0.3%. 불이익은 있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계산공제 배제한다는 틀려요. 자, 불이익은 있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0.3%, 10분의 1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3번 필요경비계산공제 때문에 틀린 거예요. 받을 수 있다는 거. 4번입니다. 1세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허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허가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하면서 화장실까지 따라온 수강생들 얘기해 드렸어요. 5번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등기 의자입니다. 법령 규정에 의한 거라.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등기 의자니까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 97번 문제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 중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 양도 차손이 발생하거나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를 통산하여 계산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비상장식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결손금 통산이요. 결손금 통산 한번 보세요. 결손금 통산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얘네들 양도소득금액과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과 신탁수익권 양도소득금액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서로 결손을 통산할 수 없습니다. 근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얘네들끼리는 결손을 통산할 수 있어요. 주식끼리는 결손을 통산할 수 있고요. 여기서 토지하고 주식은 결손을 통산할 수 없습니다. 맞고요. 2번 건물을 양도하면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지상권 양도하면 발생하는 소득금액과 어떻게 한다? 통산합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얘들끼리는 돼요.
3번 토지를 양도하면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비상장식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 금액과 통산한다. 그래요? 안 돼요. 주식하고 부동산 애들 안 돼요. 3번 틀렸습니다. 정답이고요. 통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산 종류별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수금에서 먼저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수금에서 통산합니다. 5번이요. 각 양도자산에 발생하는 양도차손과 양도금액을 통산하고 남은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양도수금은 일시적 우발적 소득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 안 되고요.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에서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고요. 그냥 소멸입니다.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은요. 98번으로 갑니다. 아유, 끝이 보이네요, 여러분들. 끝이 보이죠? 네, 끝이 보이네요. 아이고, 자, 고생들 하셨는데 끝이 보이네요. 자, 98번 봅니다. 소득세법상 고자의 국외자산 양도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1번,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 주소고수 둔 고자인 경우에 양도세 납세무가 있다. 그렇잖아요. 국외자산 양도시 납세무자가 되려면 거주자야 되는데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고수 둔 고자만이 납세무 있습니다. 4년, 3년 주소고수 둔 자는 안 돼요. 비고자는 납세무 없어요. 2번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서 양도채액을 원화로 환산한다. 즉 외화를 원화로 환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가 포인트예요. 3번 질문 봅니다. 국외 양도소득에 대해서 납부하거나 납부할 양도소 금액은 산출세에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방법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작년에도 시험 지문에 나왔고요. 4번 장기입보유동제와 물납은 배제되는데 분할납부와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특공제는 안 돼. 근데 기본공제는 되고요.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납부는 됩니다. 5번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외산 양도 시에는 70%, 50, 60%, 50%, 40% 이런 거랑 무조건 틀려요. 무조건 6에 45%입니다. 국외산 양도 시세율은 무조건 6에 45%. 초과손실만 적용됩니다. 우리가 국외산 양도 시에는 등기나 기준시가에 관한 거 적용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동산 남극, 북극,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기, 기준시가 관리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등기나 이런 거 적용 없고 기준시가 적용 없고 또 그 다음에 무조건 세율은보다 6에서 45%입니다. 그래서 70, 60, 50, 40%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6에서 45%입니다. 5번 정답입니다. 자, 5번 정답이고 계속해서 봅니다. 5번 정답이었고 99번 문제입니다. 고자 갑이 2021년도 6월 13일에 국내에 소지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랬습니다. 1번 예정신고는 8월 31일까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하여야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자, 일단 보세요. 6월 13일에 양도했으니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7, 8, 8월 31일까지는 맞아요. 근데 토지 소재지예요? 아닙니다. 거주자라고 그랬으니까 어디입니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죠. 토지 소재지 아닙니다. 예정신고 납부라는 경우에 소득세법 중에 따른 수시부가 세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작년에도 나왔었는데요. 자, 미리 세금 낸 게 있으면 빼고 나머지만 납부해야죠. 공제하지 아니한 틀렸습니다. 공제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공제한 세액을. 그래서 빼고 공제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미리 앞에서 낸 게 있으면 수시부가 세액이 있어서 납부한 게 있으면 빼고 나머지만 납부해야지. 공제하지 아니한 틀렸습니다. 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예정신고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생략할 수 없다는데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을 때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갑이 시가 3억 원의 토지를 동생에게 채무 1억 원을 인수한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기간은 2021년 9월 30일이다. 여러분, 자, 요거요. 정답인데요. 왜 정답이냐? 부담부 증여잖아요.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양도 2개월인데 부담부 증여만 몇 개월이요? 3개월이요. 예정신고 기간에. 6월 13일 날 양도했으니까 양도일이 속한다 말일부터 몇 개월 내에 예정신고 납부할 수 있어요? 부담부 증여는 3개월. 그러니까 7, 8, 9, 9월 30일 맞잖아요.
2개월이 아니에요. 3개월이 부담부 중에는 양도에 속한다 말일부터 3개월 부담부 중에. 그래서 4번 맞습니다.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라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신고해야 한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되면 아까도 나왔었지만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에요. 언제라고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어떤 게 나중인지 잘 보라고 했잖아요. 허가 전에 대금 청산돼서 원칙은 대금 청산일, 일이 양도일이잖아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이지만 이때는 허가 못 받으면 다 꽝되기 때문에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아셨죠? 취득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하고도 꼭 구별하시고요. 취득세에서는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됐을 때 허가일로부터 60일이고 양도세는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아유 말이 혼나갔다. 6개월이 왜 나와?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이고 자 요거 100번 라스트입니다, 여러분. 소득세법상 고조의 국내 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부동산에 관한 걸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또 나왔네요. 맞습니까, 여러분? 틀렸지. 아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 얘네들은 결손금 통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할 수 있고요. 2번 양도일부터 소급해서 5년 이내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양도세 계산할 때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서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원래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상속세 증여세는 포함하지 않지만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아까도 나왔잖아요.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표현만 달라진 거지. 자, 산이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취득원가의 현재가 차린 차금이 포함된 양도유산에 부유한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가 또 나왔네.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그랬는데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건데 또 포함시켜서 공제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자,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부유한 중에 필요경비 산입했잖아요. 또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네. 4번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고자에게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에서 공제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거 또 나왔네요. 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증여한 자산에 대해서 증여자인 고자에게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증여 후 우회양도에 관한 거예요. 증여 후 우회양도에 관한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고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서 증여자인 고자에게 양도소득세, 증여자한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니까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니까 얘가 직접 양도한 것을 볼 때 당초 증여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증여 우양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증여 후 우양도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한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을 보니까 증여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 게 있으면 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월과세 특례는 증여세 낸 거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증여 후 우양도에서는 증여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얘네 계산을 싹 부인하는 거니까. 이게 증여 우양도에 관한 거예요. 작년 기출문제, 자,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 자, 봅니다. 5번 고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가 거래가의 차익이 5억 원입니다. 이건 작년 기출문제인데 보세요.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이 감시해서 인정되는 때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뭐로 계산해요? 특수관계자 간의 시가보다 지금 뭐하게 양도했어요? 낮게 양도했어요. 저가 양도했죠? 그리고 시가 거래가의 차이가 3억 원 이상 차이 나요. 조세부담 감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뭐로 계산한다고 그랬습니까? 시가로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말로 아이고 원래 제가 이렇게까지 특강 늦게 해본 건 또 처음이에요. 아이고 진짜 오늘 자 여기 이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인사말 있죠? 뒤돌아보지도 말고 지금 비록 부족하다 해도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면 합격의 아름다운 결실이 있습니다. 이제 9월, 10월 이제 진짜 중요한
파이널 그런 것들을 잘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노고의 아름다운 결실이 있도록 언제나 항상 제가 등 뒤에서 응원하고 소원하죠. 여러분 합격의 기쁜 소식 다 전해주리라 믿고 여러분들 다 제가 항상 응원합니다.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자 다짐하면서 자 여러분요 고생 많으셨고 요 문제 틀렸거나 잘 헷갈렸거나 이런 점 이거 뭐 이런 것들은 다시 체크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동영 모의고사 보기 전에 다시 한번 훑어보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자 고생하신 오늘 늦게까지 고생하신 여러분 본인과 여러분 동료와 저에게 힘찬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